기업공단 큐택팀 부사장입니다. CTO 이상혁 전무입니다. 마지막으로 CSO 권용현 전무입니다. 다음으로 행사 식순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현식님의 모두 발언 후 권용현님의 사업 전략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에는 방영진들이 기자님들과 30분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황현식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황현식님께서는 무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를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GU+ CEO 황현식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기자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U+ CEO로 취임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한 경영진은 첫째, 어떻게 하면은 U+가 고객 중심 회사로 전환해서 더 좋은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회사는 중장기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고객 중심 회사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U+의 모든 구성원이 합심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도 생기고 있습니다. 고객의 불만콜이 줄고 칭찬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지표인 해지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모든 임직원들이 함께 생각을 가다듬었고 여러 가지 시도를 시작해 나가는 단계인데 오늘은 기자님들과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얻은 깨달음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는 고객 중심 회사로의 전환과 중장기 성장 전략의 이슈가 별개가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미래 사업을 고민해 봤지만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고객 경험 혁신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객 경험을 혁신하려고 하면 고객을 이해해야 하고 고객 이해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고객과의 접점을 강하게 가지고 데이터를 장악한 플랫폼 회사들이 사업 영역을 쉽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철저하게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어서 고객과의 접점이 되는 서비스를 늘리고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한 차원 높은 고객 경험 혁신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와 이를 기반으로 확장해 나가는 새로운 사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통신이 고객의 시간을 많이 점유하는 서비스인 것은 맞지만 실제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만나서 이해하는 기회를 현재는 크고 작은 플랫폼 회사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하는 상황을 새삼 깨달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희는 전공법을 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보다 고객 중심적인 사고로 무장하여 고객이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을 키워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지 않았냐? 통신회사가 할 수 있겠냐?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영진은 깊은 논의 끝에 우리가 결코 백지 상황은 아니다. 통신이 가진 강점 영역도 여전히 많다. 결코 늦지 않았다. 단 우리가 하던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임해야만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통신에서 플랫폼으로의 사업 전환을 U+3.0으로 명명하고 싶습니다. 과거 텔레콤, 데이콤, 파워콤이 각각 유무선 사업을 전개하던 시기를 1.0, 3사 합병 후 LTE와 5G를 기반으로 통신사 선도 이미지를 구축하고 한 단계 도약한 시기를 2.0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전통적인 통신 사업 영역을 넘어 데이터와 기술 기반으로 고객 중심 플랫폼과 서비스를 만들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U+3.0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무슨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소개하고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CSO인 권용현 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고객 경험을 혁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것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고객이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는 알고 있지만 무엇에 시간을 쓰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고객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M세대가 주목하는 대표 키워드인 구독과 루틴으로 시작 포인트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에 맞춰 지난달 구독 플랫폼 유독을 출시했고 향후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영역을 점차 더욱 넓혀갈 것입니다. 다음은 고객이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시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이 꼭 필요한 요소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OTT 하겠다는 것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미 OTT와의 공존을 전략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OTT 경쟁이 격화되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PTV는 최적의 환경에서 다양한 OTT 시청이 가능한 OTT TV로 진화할 계획입니다. 실시간 방송과 멀티 OTT를 통합 제공하면서 고객의 취향에 따라 콘텐츠를 어떻게 소비하는지 분석하여 이를 콘텐츠 기획에 다시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팬덤이 확실한 스포츠와 아이돌 서비스 역시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고객이 주로 여가 시간을 활용해 이러한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저희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놀이 플랫폼으로 이름 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동안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왔던 영유아 특화 서비스 아이들 나라를 키즈 OTT로 탈바꿈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 나라는 IPTV 중심으로 서비스하다 보니 고객의 이용 패턴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녀 고객들과 소통을 위해 좀 더 많은 서비스 접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구독형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 성장 케어 플랫폼으로서 아이들 나라는 향후 키즈양 넷플릭스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웹 3.0 플랫폼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웹 3.0은 고객 관심이 많은 메타버스, NFT가 대표적인 플랫폼입니다. 웹 3.0 플랫폼을 통해 미래 시장에서 고객 삶의 변화를 주도하고 우리만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고객 접점을 늘려가고 여기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대를 뛰어넘는 고객 경험을 줄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고객의 시간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간담회에서 2025년까지 비통신 사업 매출 비중을 30%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성과 달성의 키는 플랫폼 사업입니다. 저는 5년 후인 2027년에는 비통신 사업 비중을 2021년 대비 2배 수준인 4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가치 역시 작년 대비 약 2배인 12조 원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치열하게 준비해서 우리 플랫폼에서 고객의 모든 시간이 소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줄이고 U+ 3.0의 핵심 전략인 4대 플랫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CSO 권용현 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CSO 권용현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권용현님께서는 무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CSO 권용현입니다. 앞서 황현식님께서 말씀 주신 저희 U+의 미래에 관련된 성장 전략을 간략한 전체 구도와 4대 분야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U+에서 지향하는 U+ 3.0의 내용은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지털 고객 접점을 계속 확대를 하고 거기에서 좋은 고객 경험, 즉 고객 경험 혁신을 통해서 고객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인하고 이는 결국 저희 통신사인 U+가 고객에 대한 이해를 고객 반응 데이터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하게 됨으로써 여러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를 의미합니다. 여기 반원 도표에 나와 있듯이 저희 U+는 기본적으로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B2C, B2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기반의 통신 방송 서비스, 즉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통신 요금 상품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것을 저희가 플랫폼 형식으로, 즉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고객 접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계속 소비되는 그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통신 파트에서는 통신 자체가 어떻게 보자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도전되는 구독 서비스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이듯이 통신 서비스 자체도 온라인에서 굉장히 쉽게 소비할 수 있는 디지털 통신으로 바꾸고 통신뿐만이 아니라 OTT 또는 다른 소비재, 다른 서비스들을 쓸 수 있는 그런 구독 서비스를 출발하고 그것은 모두 다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의 콘텐츠 소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루틴 서비스를 애드를 해서 전체적으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IPTV와 그 위에 있는 모바일 TV, 이거 자체가 콘텐츠에 관련된 소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시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들이 자기가 만든 콘텐츠를 올리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소비를 하고, 특히 아이돌, 스포츠 이런 분야에서 그 버티컬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변화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IPTV를 시청하고 그 속에서 그 돈을 내는 구조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 콘텐츠가 소비되고 콘텐츠가 창작되고 공유되는 그런 플랫폼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키즈와 젊은 부모 세대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 나라, 이것도 OTT 형태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형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 OTT에 관련된 교육 콘텐츠, 놀이 콘텐츠, 그리고 아이들의 진단을 통해서 다른 서비스, 즉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바꿔서 이런 거에 관련된 아이디어가 계신 분은 이쪽에 많은 콘텐츠를 올리고 서비스를 같이 저희가 제공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영유아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여러 교재를 선택을 한다거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커머스 플랫폼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분명히 많은 N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웹 3.0, 즉 메타버스나 NFT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서비스가 많이 나오게 될 걸 저희가 제기를 해서 메타버스와 NFT 플랫폼을 중심으로 기술을 확보하고 사업 모델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실제로 상용화를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플랫폼을 끌어나가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B2B 파트도 여기 나와 있는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모빌리티, AI 컨택 센터 같은 쪽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쉐어를 하고 그 서비스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면 제일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많은 인벤토리 속에 광고라든지 뭐 콘텐츠에 관련된 것, 그리고 퀴즈에 관련된 교부들을 포함한 이런 커머스, 그리고 B2B와 B2C가 연결된 B2B2C에 관련된 솔루션과 플랫폼, 이런 쪽으로 사업이 계속 확장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는 위에 나와 있는 배경하에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통신기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의 경우에는 소비재나 유통 이런 쪽, 즉 디지털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분야에 비해서 디지털화 수준이 굉장히 낮은 분야의 대표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화 수준을 올리는 것을 저희 유플러스가 선도를 하고, 특히 저희가 1,500만 넘는 가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들에게도 굉장히 편한, 즉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함으로써 훨씬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놀이 플랫폼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소비자층들이 콘텐츠에 대한 사용 시간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아직 많은 기회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꼭 뭐 영화나 드라마에 관련된 OTT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버티컬에서의 기회를 저희가 찾아서 플랫폼화하도록 할 것이고, 다음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들 나라에 관련돼서 저희가 굉장히 좋은 시장 인지도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 즉 성장, 케어 또는 학습, 교육 이런 분야가 대표적으로 디지털화가 안 돼 있는 분야라 저희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디지털화를 선도를 할 경우에 좋은 성장 케어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웹 3.0에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 NFT와 메타버스 중심으로 저희가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밑에 있는 도표는 지금 현재 유플러스 2.0에서의 사업 구조가 3.0으로 바뀌게 될 경우에 중심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현재 2.0에서는 M&O로서 저희가 요금 상품을 잘 만들어서 영업 제휴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공급을 하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었다고 치면, 이 중간에 나와 있는 플랫폼으로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통해서 가입자, 유플러스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와 수요자, 즉 다양한 이용자가 시장에 참여를 해서 예를 들어 통신기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에 구독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구독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 쪽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기반이 아닌 이용자 기반의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게 되어서 이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3.0이 되기 경우에는 디지털 혁신 기업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말씀드린 네 가지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신 기반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의 이름을 통신 기반이라고 지은 이유가 앞서 황현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통신사는 고객이 어디에서 접속을 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관련된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그 데이터들을 사업 기회로 연결시키지 못했던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디지털에 접속을 하고 있는 저희 통신 가입자들이 기본적으로 통신을 한 번만 가입하고서 2, 3년 후에 약정 갱신할 때만 접속하는 그런 서비스 창구가 아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의 접속 창구로 변모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고객들이 많이 페인 포인트를 느끼고 있는 가입, 개통, CS 이런 거 할 때 뭐 대리점을 찾아가야 된다든지 설명 듣는데 50분씩 걸린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혁신적으로 개선을 해서 굉장히 편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렇게 접속 창구를 만든 이후에는 루틴 콘텐츠와 구독 커머스 서비스를 접속을 시켜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통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품을 구독을 하거나 구독에 관련된 내용은 필수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나한테 좋겠다, 무슨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들을 반응 데이터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루틴 서비스를 붙여서 루틴 서비스와 구독 커머스 그리고 디지털 통신 서비스가 연결이 돼서 고객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루틴 서비스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시장에 굉장히 많은 루틴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비타민 챙겨 먹는 서비스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절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이 스타트업들이 제공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자고 하면은 제공할 수 있는 유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저희 통신사업자는 고객들이 어떤 서비스에 접속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 그리고 어디를 이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루틴에 관련된 콘텐츠를 저희 통신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에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고객들이 참여를 해서 제공을 하고 이것들이 커머스나 구독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놀이 플랫폼입니다. 제일 앞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는 현재 IPTV에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IP 서비스가 셋톱박스를 통해서만 제공돼서 되고 있는데 그것을 TV를 통해서만 보는 것에서 지금은 많은 OTT라든지 스마트 TV, 태블릿, 핸드폰 이렇게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추세에 대응을 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IPTV 중심의 서비스가 OTT 오브 OTT 또는 여러 OTT들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편한 플랫폼으로서 첫 화면을 선점을 하는 그런 서비스로 가장 편한 서비스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돌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하는 이런 버티컬 영역에서는 단순히 콘텐츠를 소싱해서 제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만들고 창작을 하고 커뮤니티에서 공유를 하고 이런 플랫폼으로 바꿔서 이것에 관련된 당연히 플랫폼으로 바꾸게 되면 많은 기술적인 요소가 이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콘텐츠에 관련된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플랫폼으로 바꾸겠고 자연스럽게 K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리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글로벌에서 매출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이걸 플랫폼화 시켜서 지금처럼 영업을 하는 중심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바꿔서 더욱더 많은 매출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필수적으로 이 OTT TV 또는 버티컬에서의 콘텐츠 서비스를 하게 되다 보면 저희가 어떤 소비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수요가 많고 없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콘텐츠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능이라든지 아니면 재미있는 콘텐츠 저희는 이제 쇼폼이나 미드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쪽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고객들이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돌 나라 중심의 성장 케어 플랫폼입니다. 지금 현재의 아이돌 나라는 여기 어린이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 IPTV의 부가 서비스로서 IPTV 위에 이제 버튼도 있고 이제 모바일로 접속 가능한 이런 서비스로서 콘텐츠를 선택을 하면 쭉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보는 아이들이 이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는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콘텐츠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인터랙티브한 형태로 바꿔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객이 참여를, 즉 아이들이 참여를 하거나 부모님들이 참여를 하면 그런 걸 가지고 계속 고객 반응을 저희가 얻어가지고 콘텐츠를 진화시키고 저희가 이것을 표현을 할 때 아이들에 대한 진단과 케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단과 케어를 통해서 계속 추가적인 콘텐츠를 소비하고 그래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고, 이것은 당연하게 아이들의 성장에 관련된 학습이라든지 교보제를 제공하거나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른 서비스나 커머스 쪽으로 연결시키고, 이것에 관련된 수요는 당연히 앞으로도 학습이나 교육, 케어 아니면 뭐 이런 것에 관련된 B2B 솔루션까지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 분야에서라도 이제 교육 콘텐츠가 많이 소비가 되면 그 교육 콘텐츠가 저희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다른 쪽에서 공급을 하는 이런 플랫폼으로 진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그 웹 선점형 플랫폼입니다. 웹 선점형에 관련돼서는 코인 생태계나 뭐 메인넷을 포함한 여러 기술이 지금 많이 테스트가 되고 있는데 저희 통신사도 이제 가입자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에서 그 세 가지 서비스들이 전부 다 통신 요금 상품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토큰 이코노미 또는 NFT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줄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나 비즈니스 모델이 성숙되지 않은 단계로 시장에서 이 그 뭐 아주 특정한 비즈니스 모델이 우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퀴즈 대상 또는 뭐 부모 대상 아니면은 여러 세그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모델을 지금 저희가 테스트 해보고 있고 그거에 관련된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 NFT에 관련된 기술 또는 인덱스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데 있도록 선도할 수 있도록 플랫폼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 저희가 플랫폼 쪽에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네 가지 주요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것은 통신 서비스 자체를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에서만 가능하다고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돼서는 할 수 있는 체계도 따로 이제 만들고 이 체계를 그 이끌어 가신 분들도 외부에서 계속 그 좋은 영향을 가지신 분들도 확보를 해서 이 앞서 황현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존의 통신사가 하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서 성공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는 쪽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기자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Q&A 시간입니다. 시작을 앞서 잠시 방송사 마이크를 이동 설치하겠습니다. 네, 황현희님을 비롯한 임원분들께서는 우리 Q&A 테이블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Q&A 테이블은 왼쪽부터 CTO 이상혁 전무, 컨슈머부문장 정수헌 부사장, CEO 황현식 사장, 기업부문장 최석진 부사장, CSO 권용현 전무 순서입니다. 기사 작성 시에 통보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질문하실 기자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스타일러 협력 순서에 따라 저희 직원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손 들어주신 분 3년의 가운데 쪽에 남자 기자님 먼저 가겠습니다. 3년 가운데 지금 손 들어주신 분인데 3년 가운데입니다. 지금 한 번만 더 손 들어주시겠어요? 검정색 마스크 쓰신 분이 먼저 하시고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뉴스원 이기범 기자입니다. 통신사가 기존 통신 인프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게 B2C 플랫폼이라는 B2B 솔루션 등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3.0 전략을 보면은 B2C 사업 위주로 정비하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경쟁사들과 비교하면은 뭐 구체적인 설명을 언급하면 KT는 B2B 쪽에 좀 더 강점이 있고 KT는 B2C 플랫폼 쪽에 강점을 주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B2B가 좀 B2B에 대한 전략은 이게 잘 안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네, B2B에 대한 전략이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B2C에 좀 더 올인을 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맞는지가 우선이고 그리고 그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는지 어떻게 그 사업적인 전략 판단을 했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거는 B2C 중심으로 말씀드린 게 맞고요. B2B 중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성장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포트폴리오, 솔루션이나 플랫폼의 포트폴리오를 개편해 나가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경쟁사 대비로 어떤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원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기본적으로 사업적으로 보면 같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 자체에서 이 차별성을 갖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U+가 타사 대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유독 서비스를 출시하고 가장 제가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어떻게 이 배지를 쉽게 하는 이런 서비스를 구상을 할 수 있었냐 이런 거였는데 이게 저희가 사업적인 목적보다는 고객에게의 편의성 그리고 고객 경험이 어떻게 하면 혁신될 것인가 이런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사업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서비스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나 내부적인 목표 이런 거보다는 더 고객 중심적인 서비스를 내놓으려고 하는 노력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택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개방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유독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놀이 플랫폼 같은 데에서도 이 주변에 있는 여러 회사들 그리고 서비스들과 공존하면서 함께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오픈 생태계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저희는 좀 더 고객에게 더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열 6번째 줄 기자님 질문 받고 다른 열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코노미님의 최진동 기자님과 오늘 멋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경쟁사 얘기가 좀 나왔는데 경쟁사의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 중심의 비통신 전략을 추진해서 성과를 거뒀는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에 좀 약했다는 그런 비판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일반적으로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통신사들 보면은 그냥 서비스를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그걸 이제 고객들이 다양하게 즐기는 거를 좀 플랫폼이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플랫폼 좀 약간 좀 다른데 그쪽이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고 이것이 이제 U+가 비통신 매출을 끌어올리는 게 원전인지 아니면 플랫폼 전략을 키우는 것이 좀 원전인지 그 우선순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저희 지향점이 매출 같은 거에 대한 회사의 매출이나 순익 구조를 바꾸는 게 우선이냐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들을
그러니까 끌어모으고 뭐 이런 게 더 우선순위는 이거는 너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 어떤 실적이나 그 경영 수치에 관련된 변화는 결국은 고객들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하이 고객 경험을 촉진하고 그것이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성과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지향한 것을 처음부터 저희가 목표로 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포인트에 대해서는 약간 이게 지금 마이크 이것 때문에 정확히 잘 못 들었는데 조금만 좀 다시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예 뭐 대놓고 말씀드리면 그 이제 작년이 아니죠. 그 KT에서 그 이제 유튜버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나왔던 비판 중에 tele통신 전략을 좀 강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5G라든가 통신 기본적인 네트워크 정책 인프라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뭐 이런 비판이 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오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U+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대를 이제 준비한다고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오해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플랫폼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이제 그들이 생태계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통신사들의 그 플랫폼 전략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서비스를 다 만들어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워터파크를 만들어줘가지고 사람들을 즐기게 해주는 그런 플랫폼 전략으로 보여서 혹시 뭐 구글이나 뭐 그런 메타마트는 그냥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런 일반적인 좀 플랫폼 장터 같은 걸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게 좀 궁금해서 합니다. 네, 그 플랫폼 정의나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는 과학에 따라서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가 뭔가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그 경험을 새로운 가치로 인정하는 고객이 모여서 그 고객으로부터 고객이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보낸 결과로서 흔적이 되는 데이터가 많고 이 데이터가 다시 새로운 고객 경험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구조라는 것을 저는 이제 플랫폼이라는 이거 자체를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런 데에 이제 어떤 수익원을 만들 거냐 그 다음에 고객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사업을 확장해 나갈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 본질적인 것 자체가 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희 단계에서는 이 가장 원천적인 이 개념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해서 어떤 식으로 플랫폼이 발전해 나갈 거냐 그거는 좀 더 이렇게 저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부분은 권영민님이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새로운 신산업 같은 거 챙기고 그쪽에 신경 쓰느라 5G를 포함한 통신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품질 관리 같은 것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작년에 뭐 유튜버 한 분 말씀도 하시고 그런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저희 U+ 자체도 기본적으로 통신 회사이고 저희가 저희 회사의 내부의 구조 같은 것들을 보시면 네트워크 부분을 포함, CTO 부분을 포함 이 통신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용문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어떤 통신사보다도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신사업 자체가 전혀 생뚱맞은 그런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통신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굴러간다고 하는 전제 하에 그런 데이터에다가 다른 서비스를 애를 해서 데이터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게 하는 거는 저희 앞으로의 성장에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이쪽은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2열의 세 번째 줄. 네, 기자님. 네, 일간 스포츠 정기준이라고 합니다. 신사업 발표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연령형 고객들의 데이터가 중요하게 있다. 5G로 전환하는 시기에 또 지금 LTE처럼 점을 순위가 좀 부족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향후 더 확장을 위해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실 건지 아니면 뭐 여기는 좀 한계를 느끼시거나 그런 게 있는지. 두 번째는 유독 얘기 나와서 그런데 선택권이 아주 여러 가지 좋긴 한데 할인 쿠키 경쟁사들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초기에 호응이 그렇게 아직은 느껴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있고 좀 의견이나 이런 걸 어떻게 풀어보시는지. 그거는 청소년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이크는 켜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5G 전환 시기에서 순위가 고착해야 되어서 이런 것들을 타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타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떠한 뭐 통신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도 그런 것들을 타개하는데 충분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유독의 선택권이 넓다는 것은 그 기자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뭐 할인율이 적은 부분은 실제로 저희는 구독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고객께서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으로 보면 훨씬 더 저희가 저렴하기 때문에 현재로도 훨씬 더 할인폭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제휴사와 같이 협업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고객께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계속 연구하고 있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4열의 맨 마지막 줄에서 서 계신 연기자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시스 심지혜 기자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해에도 첫 기자간담회 하셨을 때 조직 개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바로 실행을 하셨는데 운영해보니 효율이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거기서 더해서 변화를 준비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파수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최근에 20MHz를 확보해서 이제 다른 경쟁사와 속도를 좁힐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경쟁사와 속도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추세를 보면 3.4 이하 대역과 2+ 인적 대역이 주파수 대역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조금 마이크 좀 멀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마스크를 쓰고 하시니까 잘 안 들리거든요. 두 번째로 세 번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혹시 좀 질문하실 때는 이 마스크를 좀 내리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MHz 주파수를 이번에 획득하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경쟁사와 속도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지 혹은 따라잡거나 제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가 아니라 주파수가 3.4 대역 이하 대역, 2+ 인적 대역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경우에 나올 수도 있다는 글로벌 추세가 있는데 2+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작년에 조직 개편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그게 효과성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조직 개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CDO 조직도 만들었고 좀 신사업 조직들을 설정을 하면서 쭉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배움이 있었고 제일 올해에 크게 이제 생각을 한 거는 신사업 조직을 좀 더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하면서 보니까
독자적으로 신사업 조직을 내부에서 인큐베이팅 시키는 조직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CIC 체계같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좀 더 강화가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조직을 운영을 하면서 가장 크게 얻은 교훈이었고, 그래서 CIC 체계를 강화를 하면서 인피니스타라는 조직을 내부에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희 내부에서 생긴 아이디어가 어떤 상품 및 서비스화되고 이게 사업화되기까지의 과정을 엑셀러레이션 시켜주고 인큐베이션 시켜주는, 그리고 독립적으로 신사업들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별도 조직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초기에 상당히 좋은 조직적인 시너지를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메가는 물론 저희가 속도라든지 망 속도라든지 이런 데다가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결국은 가장 큰 게 개선이 될 부분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지역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고객들이 데이터 사용량이 많을 때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더 실감을 하면서 체감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린 3.4 그리고 주파수에 대해서 저희가 주파수 관련돼서는 저희가 듣기로도 과기정통부에서 CCTV를 포함해서 이제 주파수 대역 전체에 대한 활용 계획 같은 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입장을 표명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3년에 네 번째 줄에 박지성. 예, 전자신문 박지성 기자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스피노프 전략에 대해서 궁금한데, 아이들나라 호로도 상으로는 분산한다 어떤 얘기도 계속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혹시나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 사내 플랫폼을 이렇게 하시다가 좀 잘 되면 독립시켜가지고 이렇게 내보내겠다, 독립적으로 내보내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실 때 그게 또 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통신사로서에 대한 그런 질문인데, LG 플러스 영업이익도 괜찮고 그렇게 했었지만 좀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망 투자는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기 참여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다 좀 공정하게 이제 투자에 대한 비용을 이제 분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 대표적으로 구글하고 넷플릭스는 이제 망용대가 안 내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떤 네트워크를 꾸리는데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통신사들도 신사업 같은 것들 이제 계속 고민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좀 황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이제 향후 분사라든지 신사업을 키워나가면서 조직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스피노프 방식이 상당히 유효한 경우가 많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업 종류라든지 사업의 진척 상황에 따라서 분사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겠다. 현재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그런 거를 시도를 하면 첫 번째 주자가 경제의 사업들의 진척 상황을 봤을 때는 아이들나라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부산의 타사에서 분사하고 그러는 거를
추진하는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명확하게 언제쯤 뭐를 분사한다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확정된 것이 없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분사를 스피노프도 한다. 스피노프를 하는데 지금 상황에 봐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그걸 한다고 하면 첫 번째 주제는 아이들나라가 사업적으로 특히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내고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면은 가장 먼저 분사하는 케이스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너무 저희들 마음을 잘 아시는 것 같은 질문인데, 다음은 이제 마음 투자에 대한 거를 어떻게 이제 감당을 해나가면서 네트워크 사업을 지속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6G 같은 데 가면 더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망 사용 대가에 대한 거를 분담을 해야 되는 여러 사업자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분담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지금 자연스럽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가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런 쪽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1년에서 한번 질문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서 아직 질문 안 받았어요.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다른 걸로 가겠습니다. 2월의 네 번째 줄에 손들어주신 남자이나님께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웍스의 백진호 기자라고 합니다. 올 1일부터 2심이 도입되면서 U+로 2심 서비스를 듀얼심 서비스를 출시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2심을 이렇게 서비스를 내고도 그냥 가만히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듀얼심 서비스와 방금 말씀하셨던 미래 성장 전략을 좀 연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아까 황현식 CEO님께서 OTT 플랫폼과의 공조를 계속 생각하고 계시고 있다고 했는데 보면은 타사에 비해서 좀 LG U+의 어떤 그런 OTT 관련 활동이 그렇게 적극적이거나 활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SKT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를 운영하고 있고 K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하고 이제 TV를 이제 같이 이제 합병하기로 했고 또 ENA에서 방영한 이상한 변호사 무용으로 또 굉장히 흥행도 하고 이랬는데 아까 아이들 나라도 말씀하셨고 했지만은 좀 LG 플러스는 OTT와 관련해서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OTT와 관련해서 언제쯤 좀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실 건지 보이실 거라면은 그 행보가 어떤 것이 될 건지 이건 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2심에 대한 거는 현재로서는 이제 지금 2심이 적용되는 단말기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2심을 활용해서 어떤 변화를 도모하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2심이 고객들한테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어떤 밸류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하면서 좀 더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 조금 이제 지금 단말기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면 분명히 어떤 고객들로부터 상당히 큰 영향을 고객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변화가
아니라 MNO, MVNO 그리고 채널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고객들한테 더 큰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연구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OTT와 관련돼서 OTT 및 콘텐츠와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소극적이지 않냐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그 OTT를 직접 하지는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않고 그리고 OTT를 보기에 가장 적정한 그 IPTV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저희들의 그 기본 방향이었고 그에 따라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를 가장 먼저 저희가 이제 독점 제공을 하게 됐던 거고요. 이러한 기조에는 그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빠른 시간 내에 지금보다 더 OTT와 저희 실시간 서비스 이런 것들을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TV를 저희가 명명을 OTT TV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OTT가 그러자면 OTT로 인해서 잠식되는 시장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OTT를 원하는 고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OTT에 대한 노출을 더 과감하게 하고 OTT를 더 편하게 그리고 OTT를 넘나들면서의 그 콘텐츠 소비가 더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것을 지향하는 새로운 개념의 그 TV 플랫폼을 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개의 질문을 연달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이얼에서 많이 들어주셨는데요. 다이얼 뒤쪽에 옷 색깔 좀 밝으신 분이 잘 안 보이는데 받고 다음 분 연달아서 받겠습니다. 한 번 더. 네, 안녕하세요. 저 조성준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공시를 통해서 스마트카 소프트 협력 5위고가 U+ 대상으로 유상증자한다는 공시가 나는 이번 유상증자 결정과 이번 U+ 3.0 시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비통신 사업 비중을 2027년까지 40%까지 확대한다라고 하신 비중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027년 이후에는 그 비통신 사업 비중이 통신 사업 비중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U+는 통신 기업인지 아니면 플랫폼 기업을 꿈꾸고 계신지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고 첫 번째 질문은 최 팀장님이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먼저 답변드리면은 저희가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볼 때에 통신회사의 여러 가지 재무지표라든지 경영 상황은 상당히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불확실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통신 분야의 매출 비중보다 좀 더 새로운 분야에서의 매출 비중을 얼마나 늘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 기업의 가치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2027년 40% 넘어서서 그 이후에는 통신과 비통신이 거의 부분 없는 그런 회사로까지 가게 되면 굳이 또 이제 통신회사나 플랫폼 회사나 이렇게 이름을 갖고 고민하지 않아도 일반 고객들의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00여 씨는. 예.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드리고 첫 번째 질문은 최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저, 이,
예, 저희가 최근에 오비고하고 전략 특제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조사 결정했고요. 그게 아마 오늘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B2B 쪽에서 여러 가지 성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도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큰 축의 하나가 스마트 모빌리티 쪽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쪽에서 아직은 그렇게 시장이 크지 않은데 앞으로 성장할 인포테인먼트 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문지상에 지금 그 닛산이나 쌍용차 또 최근에는 이제 도요타하고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진출을 했는데요.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진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차 내의 플랫폼입니다. 그 플랫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 개발이나 또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 보기에는 그런 플랫폼을 가장 잘하는 회사가 오비고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위해서 성장을 인포테인먼트 시장에서 6%의 성장을 위해서는 오비고가 아주 좋은 파트너라고 우리가 결정을 해서 이번에 지분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맨 4열의 맨 앞쪽에서 두 번째 줄. 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신문 한지수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좀 질문이 작아져가지고 앞에 분들에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소개하면서 언급했던 DIY 요금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사실 통신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충분히 요금제는 쉽게 변경을 할 수 있고 또 이게 선택형 요금제 그게 아니라고 선택형으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요금제라는 이미 LTE 때 출시했던 바가 있잖아요. LTE 때 LTE 선택형 요금제 출시했던 바가 있는데 DIY 요금제가 그 기존에 있는 것들과 얼마나 다른지 차별화가 있는지 그걸 좀 궁금합니다. 그 요금제라든지 그런 데에 의해서의 뿐 아니라 통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가장 디지털화가 잘 안 되어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특히 채널의 디지털화가 절대되어 있는 부분에서 결국은 그게 이제 고객의 편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빚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을 한다고 보고 있고 그런 거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통신 서비스도 이제 구상을 한다는 말씀이었고 요금제 자체에 대해서는 정 선생님이 좀 추가적인 말씀을. 저희가 DIY에서 생각하는 요금제는 실제로 고객께서 디자인하실 수 있는 요금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제에 대한 자유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는 그 루틴이라는 그 플랫폼과 연계해서 그 사용자께서 실제로 제공하실 수 있는 그런 루틴까지도 포함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요금제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고객분들께서 그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만든 고객분들께서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금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만드신 분도 그렇고 또 어떠한 루틴을 따라서 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은 좋은 고객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고객 경험 혁신의 차원에서 고객 경험 초격차의 차원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들어 주신 분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질문 기회를 모두에게 드리지 못한 점은 양해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